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둔께 대상으로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둔께 대상의 원문을 바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괴는 둔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문자를 쓴 것입니다. 구름만 가득하고 또 천둥 번개만 쳤었지 정작 비는 안 내린 것입니다. 그게 울레둔인 것입니다. 비가 쫙쫙 내려버렸다면 이건 막힌 게 아닌 것입니다. 통한 것이지. 그래서 비가 월동하면서도 날씨만 찌뿌둥하니 구름은 끼어 있고 우레소리는 진동하면서도 정작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울레라고 하는 데에서 뭘 지금 잡고 있느냐.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다가 둔자지요. 그런데 구름이 자욱하고 우레가 쳤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암흑과 혼란인 것입니다. 바로 군자 이하야. 그래서 군자는 그런 것을 보면서 법받아서 뭘 하느냐. 경륜하나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배를 짤 적에 날을 놓고 씨를 가지고 배를 짜나가듯이 정리를 해나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감을 푸른 수이 언운 자는 감깨에 대하여 물이라 말하지 않고 구름이라 말한 이유는 미통지어라. 바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둔자의 뜻을 밝혀내고자 구름문자를 쓴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날줄과 씨줄을 놓는 것으로 씨를 다스리는 배를 짤 적에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이라 하는 것은 쭉 끌어서 노는 것이고 륜이라 하는 것은 다스려 나간다.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완해 드릴 것이고, 둘란지세는 바로 이와 같이 둔난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막혀서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때가 군자유의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뭔 말이 되냐면 난세가 되어야 영웅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 혼란의 시대가 바로 군자가 유의라는 말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유의라고 하는 두 글자가 경륜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중용 제32장을 보시면 경륜천하지 대경하며 라고 하는 천하의 큰 법이 되는 일륜의 질서를 경륜하며 라는 경륜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장구주에서 주자는 어떻게 썼느냐. 여기와 비슷하게 썼어요. 중용주를 보면 경륜이라 하는 것은 개치사지사니 경륜이라는 것은 모두 시를 다스리는 배짜는 일이다. 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날줄이라는 것은 그 실마리를 다스려 가지고 나눈다가 이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 강하냐면 구분하다가 강한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경자의 뜻은 부자지간이라고 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이게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하는 것이 경자의 뜻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으면 우리 얘를 말할 때 절문으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라놓으면 그 다음에 륜이라는 것은 뭐예요? 륜이라는 것은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배를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기류 이 그러잖아요. 그 앞에 그 실 오락이 다스려놨던 유를 간지럼하게 그 유를 정돈해가지고 여기는 뭔 글자로 썼어요? 합자를 썼죠. 바로 이렇게 해서 나눌 것을 나누고 다시 합할 것은 합해서 반듯한 배 하나를 짜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아버지면 아버지, 자식이면 자식을 나눠놓으면 거기에 둘이가 서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정돈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경륜 두 글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둔이라고 하는 뜻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혼돈에 뒤섞여져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나누고 다시 반듯하게 이것을 종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혼란의 시대를 정돈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초군한 반한이니 초구라 하는 것은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멈칫거리며 머뭇거리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구라 하는 것은 앞으로 가볍게 나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 초구는 멈칫거릴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칫거리기 때문에 거기선 뭐 때문에 우리가 멈칫거리는 것이냐? 정도로 고수해서 가만히 있는 것을 거함이 리하며가 반한이라는 말이 거정의 뜻이에요. 이게 이 정자는 항상 움직이지 않고 정도로 고수한 측면이 있으니까 정도로 거한 것이 이루어며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 이중적 구조가 있어요. 멈칫거린다라고 하고 꼼짝 말고 있으라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꼼짝 말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멈칫하면서 시간을 보고 그 시간을 보면서 때를 맞추는 거예요. 결국은 리건우하니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건우라는 세 글자가 괴사에서도 나왔고 효사에서도 나왔죠. 그런데 괴에서 볼 적하고 효에서 볼 적이 달라요. 효는 본인이지 않아요. 본인이니까 제후를 세우겠습니까? 내가 서서 제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해석이 언해도 다르게 나와요. 주역 언해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여기에서는 자신이 서서 제후가 되는 것이 이롭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언해에 그렇게 나와요. 서서 제후가 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돼요. 바로 이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이처럼 괴에서 말하는 것과 효에서 말하는 것이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난진지 뭐예요? 나아가기를 어렵게 생각하면서 갈똥말똥하면서 멈칫거리는 모양이에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주자께서 왜 우리는 멈칫거려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예요. 둘란지 초에 이런 어려움이 많은 시대의 초기에 이 양으로 제하고 양으로서 가장 아래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훌륭하다 손치더라도 아래자리에 있으니까
함부로 나가기가 힘들고 이 말이 되죠. 이게. 그리고 우거 동체이 또한 동이라는 것은 진께죠. 이 진께에 거처하고 있지만 내 자신으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자 이제부터는 효를 볼 적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승, 내가 누구를 받들고 있느냐, 내가 누구 위에 올라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어디하고 상관관계에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올라탈 수는 없죠. 누구를 받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의미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는 응자만 취한 거예요. 응만. 응이라는 것은 1이라는 것은 4로, 2는 5로, 3은 6으로 상응관계죠. 이 상응의 관계는 1이라고 하는 1효는 4효로, 2효는 5효로, 3효는 6효예요. 이 관계는 간단해요. 아래 께의 첫 자리는 위에 께의 첫 자리하고 아래 께의 두 번째 자리는 위 께의 두 번째 자리하고 이것이 상호관계예요. 이게. 그래서 1, 4, 2, 5, 3, 6이에요. 이게 응의 자리예요. 나와 상응하는 자리예요. 이때에 부부간처럼 바로 양효는 음효를 만나야 응이 돼요.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면 자석처럼 돌아서요. 그건 응이 안 돼요. 음은 음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응이라는 것은 상대방 속에서 음양상응으로 보는 것이에요. 물론 주역에는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그러나 보편적인 것은 그래요. 자, 그래서 동할 수 있건만 위로 여기에 응자 나왔죠. 응이 나왔는데 어디로 응을 하냐면 음요 험함지 효라는 말 이제는 아시겠죠? 음유면 이게 지금 육사죠. 육사인데 괴로 보면은 뭔 꾀였어요? 육사가 감꾀지요. 감꾀니까 육사라는 말은 음유를 쓰고 괴체로 보면 험감이라고 쓴 거예요. 이런 효를 만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양이 상응하기는 하지만 어려운 시대에는 힘 있는 사람이 이끌어줘야 되겠어요. 미직미직한 여성이 필요하겠어요. 이게.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겠어요. 여기가 밝은다라든지 또 뭔가 진취적인 괴가 있으면 달라져요. 원래 여성적인 데다가 어려운 속에 있는 여성이라면 더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번데기처럼 오그라질 사람이 자라목처럼 아마 들어가 봤을 거예요. 그럼 이게 남의 힘을 빌릴 수 있겠소 없겠소? 이게 바로 위로 이렇게 육사의 처지가 음유 험함의 효다 이것이에요. 그걸 응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유반한지상이라. 그래서 멈칫거리면서 나아갈 수 없는 상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본 것이 이 하나의 이유예요. 여기가 하나의 이유 속에도 두 가지가 쓰였죠. 이것이 있고 또 그랬죠. 크게 보면 하나의 이유예요. 지금 말하는 게.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만 그래서 반한인이 네 거정까지가 나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또 반대가 되죠. 여기. 그러나 거덕 기정이라 우리가 거처한데 양이 양자리 같죠. 초구가. 그래서 거한 자리가 그 중도에 거한 것이 됐는지 터라. 그래서 그 점은
정도에 거한 것이 이롭은 리거정이 나와요. 그래서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본 성계지주로 또한 본래 이 괴를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주된 효로서 이양하음하야, 양으로서 음에 낮췄다가 우리는 앞에서 뭐로 봤냐면 어진 사람으로서 보통 사람들에게 몸을 낮추다로 해석했죠. 하음을. 그러니 어진 양이 보통 사람들에게 몸을 낮추니까, 자, 이 부분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여기서는 움직일 수 없는 부정적 처지에서 이양 제하를 해석했죠. 그런데 여기를 긍정적으로 딱 봐보니까 어떻게 돼요? 훌륭한 사람이 보통 사람에게 몸을 낮추었으니 하니 긍정적 면으로 좋은 면으로 바뀌어버리죠. 똑같은 걸 놓고도.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위민소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찾아오니 이 사람은 뭘로 올라서겠습니까? 그것이 후지상야라, 딱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서서 제후가 될 수 있는 상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리건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고로 기상이 우여차니, 그래서 그 상이 또한 이와 같으니 점자가 여시적 그러죠. 점친자가 이와 같이 하시면 정 리건 이후야라. 그래서 여기도 해석할 때 바로 자신이 서서 제후가 되는 것이 이롭느니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남이 세워져서 제후를 삼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서서 제후가 되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주자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이 괴사와 효사의 차이점을 다시 우리는 이렇게 글을 보는 거예요. 괴사에서는 통론일견이, 괴사라고 하는 것은 한 괴를 통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논술을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괴사에서 말하는 제후는 누구를 말하느냐? 괴사에서 말하는 제후는 이른바 제후라고 하는 것은 내속 타인이니 이에 타인에 속한 거예요. 괴 입장에서 보면 바로 타인은 누군가는 즉 효지 초구야라, 효의 초구효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괴의 입장에서는 초구를 제후로 세운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효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련이 그래요. 오로지 자기 자신의 한효만을 말하는 것이지 남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효의 특징이. 그러니 여기에서 말한 제후는 뭐냐? 내게 자기라. 바로 그 자신이다. 그러므로 리건후 세 글자의 해석 방법이 달라야 된다. 주자가 이렇게 말해 놓으니까 더 쉽게 부연 설명하면 운봉호 씨가 뭐라고 했느냐? 괴언 리건후자는 괴에서 말한 리건후라고 하는 세 글자로 말하는 것은 기사야라. 바로 그것은 제후 세우는 이를 가지고 말한다. 여기에 기사야라 반대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게 괴하고 효하고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후를 세운다라는 그 제후를 세우는 이를 가지고 말한다. 그래서 리어 건초 이후야라, 초효를 세워서 제후로 삼는 것이 이롭다라고 리건후 세 글자를 해석한다. 그런데 효에서 말한 리건후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당신, 그 사람 자신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여 초지제 바로 초효와 같은 재능은 리건 이후야라, 자기가 서서 제후가 되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다. 이게 그 일과 바로 본인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그래서 반환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두 번째 의의를 운봉호 씨가 주자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말했어요. 주자는 어떤 입장에서 멈칫거리다를 해석했느냐? 바로 괴와 효의 입장에서 말했어요. 근데 운봉호 씨는 멈칫거리다를 인사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는구나? 효에서 말한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주로 말했느냐? 바로 제후가 되는 그 사람을 주로 해서 말한다. 그래서 자기가 제후로 설 때에 좀 사양이나 할 일이지, 아이고 제후로 설 때가 좋다고 너무나 빨리 제후에 서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사람을 입장으로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후 자리에 올라간 것도 좋지만 좀 뜸이라도 들이고 올라가라고, 그 뜻이에요. 마땅히 늦춰야 하는 거라고. 이게 반한 뜻이에요. 그래서 괴에서 리건우를 말하면서 불령이라고 말한 이유는 제후를 세우는 자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후를 세울 적에는 늦게 세워야 됩니까? 빨리 세워야 됩니까? 멈칫거리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설 때는 달라진 거예요. 이게 남을 그 자리에 올릴 때는 당연히 먼저 해야 되죠. 그러나 자기가 서는 자리는 말만 하자마자 그 다음날 면류관 쓰고 가면 어쩔 것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운봉호 씨는 바로 반환이라는 입장을 인사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반환은 두 가지 의의에서 살펴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공자께서 상을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수 반환하나 지 행정냐며라고 해서 비록 멈칫멈칫하면서 늦추고 있긴 하지만 리거정이라는 말을 공자께서는 지행정으로 해석하신 것이에요. 앞에서 효사에 리거정 그랬잖아요. 리거정이라고. 정도에 거한 것이 이롭단데 정도에 거하는 것은 어느 정도에 거해야 되느냐, 공자가 그걸 해석을 달리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정도에 거하라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리거정 뜻이 지행정으로 썼어요. 몸은 멈칫거리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이 소리하고 같죠. 뜻은 정도를 행하고 있으며 해서 리거정을 해석한 것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리건우만 남았잖아요. 그럴 때 리건우를 이렇게 해석해 버린 것이에요. 리건우란 말은 생략됐죠. 자기가 서서 제후가 된 것이 이롭다라는 의미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해서 8글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어지련자를 쓰거나 양자를 썼죠. 이게 바로 이 귀가 양은 귀하고 음은 천한 것이잖아. 이게 바로 양으로서 이 말이 고귀한 사람으로서 비천한 사람에게 몸을 낮췄나니 이렇게 썼잖아요. 바로 양으로서 음의 아래에 있다라는 말을. 그러니 대등민야로다 크게 민심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해서 리건우라고 하는 이 뜻을 리건우 석자는 쓰지 않았지만 대등민으로 해서 공자가 리건우라는 세 글자를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께서는 바로 효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글을 해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책을 공작 주자께서 쓰신 본의의 체제하고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본의에서는 그 주를 어디에다 써놨겠습니까? 상경, 하경의 경문에다 써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대상전이라 해서 별도의 책에다 써놓은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는 주석이 붙어 있지 않는데 앞에의 글에 봤을 때 어땠어요? 주자는 항상, 주자 본인은 공자의 전을 모토로 해서 주를 쓰는 것이에요. 이게. 이 점을 우리가 항상 눈여겨보면서 이 주역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다음 효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